안녕하십니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허준호 교수입니다. 해양 인공지능 플랫폼을 위한 빅데이터 기초와 수산 빅데이터 및 조선 빅데이터 3주차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차시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의 융합과 4차 산업혁명 속 산업 구조 변화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유명한 학술지와 교과서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마 차시에서 빅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 플랫폼, 인공지능 제품들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다양한 분야로 지금 거의 뭐 완성한 분야도 있고, 계속 이제 만들고 있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무인 버스라든지 무인 택시라든지 무인 물류 상용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에서 90% 이상 완성이 됐고 실제로 대한민국 죽전 그리고 외국의 중국이나 홍콩 같은 곳에서 무인 택시라든지 무인 버스라든지 대한민국 이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평창에서도 무인 버스 운행을 하였었고요. 지금 죽전에서는 테스트 베드가 거의 경기도 죽전에서는 테스트 베드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도 어느 정도 이제 분류하는 부분에서 무인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미국의 아마존 같은 회사들에서는 분류하는 거에 거의 자동화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곧 아마 거의 9점 몇 퍼센트라든지 나중에 올라가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필요는 하겠지만 아마 좀 다른 업무들에 배치될 가능성이 이제 크고 또한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들도 계속 지금 진화가 되고 있고요. 뭐 3D 프린트도 마찬가지고 커넥티드 홈도 이쪽 분야는 또한 뭐 일본에서도 예를 들어 설거지하는 무인 기계를 지금 만드는데 거의 뭐 상용화해서 지금 제품도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 또한 구글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서 유전체 분석을 하여서 유전체 분석을 해서 DNA, RNA 분석을 해서 유전자의 문제점을 찾아서 제약 회사에 이 데이터를 제공해서 투명 약을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또한 뭐 구글의 데미스 핫사비드 대표님께서도 이전에 2024년 12월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던 대표 이제 제품도 알파폴드라고 해서 알파 네, 폴드 이 아래쪽에 이제 그림이 보이십니까? 여기 DNA, RNA 단백질 성분 이제 해독하는 것들인데 데이터에 당시에 표지 논문도 내셨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2월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 원래 공학 계통의 이제 박사님이시고 원래 알파고의 창시자셨기도 하죠. 예, 그리고 이 딥마인드가 구글에 인수가 되면서 구글 딥마인드 지분을 또한 가지고는 계시고 또한 계속 이제 인류를 위해서 계속 뭔가 연구를 하는데 이게 구글의 이 딥마인드 팀, 그리고 알파고 팀, 그리고 알파넷 팀 이쪽에서는 또한 뭐 알파폴드뿐만 아니라 이전에 알파고를 넘어서는 게 알파고 제로, 그리고 이전에 정말 이전에 게임 그 블록 부수기 벽돌 게임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제 2022년이죠. 2022년에 이타카라고 해서 어, 사실상 그리스 아테네 대학교랑 옥스퍼드 대학교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 팀에서 이렇게
그리스가 보통은 한 1600년, 1700년 전에 비석, 비문. 그래서 이게 그리스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분야가 연구가 굉장히 또한 굉장히 연구비도 많고 한 분야가 오히려 역사적 분야입니다. 역사적 분야. 그리고 비문 해독을 한다든지 하는 분야가 굉장히 뭐 사실상 석박사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아테네 대학교에서도 그리스 아테네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또한 이게 뭐 그 카테고리를 따지자면 감식 안에도 들고요. IT 쪽에 아니면 그 뭐 사실은 고고학 역사학 분야죠. 근데 뭐 굉장히 권위자들도 많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비문이라는 게 그 비석계 문자들 같은 경우가 풍화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수백 년 정도 돌이 오래되다 보면 비석이 오래되다 보면 이제 글자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일부 그러면 글자가 남아 있는 것들로 이제 퍼즐 맞추기처럼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로 보면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포스트다 박사 후 연구 과정 이런 분들이 어, 추론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잘 해독을 하는 그럼 거의 뭐 조교수 1년 차 혹은 박사 후 연구 과정 말년 차 그 이상으로도 이제 완성이 되는 그래서 그리스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영국의 역사학계 그리고 미국의 역사학계에서 저도 이타카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구글 알파고도 마찬가지고 알파고 제로도 마찬가지고 100% 코드를 공개는 하지는 않았지만 깃허브라는 링크들 타고 들어가면 요 일부 소스 코드가 이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구글에서 어찌 보면 어, 뭐 일반 대학생, 학부생 혹은 뭐 석사 과정 혹은 박사 과정 혹은 교수님들께도 기회를 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된 소스 코드를 굉장히 업데이트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비인용도 하고 이제 굉장히 좋은 학술지에 게재를 한다든지 하면 들게 되면 대학원생은 원하면 구글 취업도 당연히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연구팀엔 이제 교수님한테는 엄청난 연구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 그 연구실에도 예를 들면 이타카라는 소프트웨어의 오픈 소스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어, 감식 쪽 분야를 뭔가 좀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알파폴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생물학계에 그리고 DNA, RNA뿐만 아니라 생물학계 쪽에 카테고리 그리고 의학계에도 굉장히 순기능을 많이 한 소프트웨어가 됐고 실제로도 네이처에 표지 논문 나온다는 것 자체가 혹은 사이언스에 표지 논문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줄 만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주요로 보고 있는 이 구글 딥마인드 팀에서는 계속 이제 사이언스 표지를 낸다든지 네이처 표지를 낸다든지 표지 논문 그리고 이 논문들 표지 논문 말고도 파생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개발하면서 때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했다. 우리가 이만큼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구글 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논문으로 출판을 하는 그래서 또한 뭐 페이스북 팀에서도 그 텍사스 홀덤 사실은 요게 카드 게임이죠. 카드 게임과 관련된 논문도 이제 표지로도 내기도 했고 소니의 소니 일본 소니의 인공지능 팀에서도 이렇게 표지 논문을 쓰기도 이제 하고 그래서 큰 글로벌 회사에서도 이렇게 좀 논문으로도 때로는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학술 대회만도 발표를 하기도 하고 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또 특허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이게 뭐 회사들 성향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저번 차시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 1차 시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했을 때 알파고 이게 원문입니다. 사실상 2016년 초에 이게 게재가 되었고요. 뭐 2015년 2015년 12월 달에는 이제 오프라인 버전 제가 그때 어떤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요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판 그 됐을 때와 인공지능 쪽에 굉장히 요게 이제 출판도 되면서 굉장히 사실은 붐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한 대한민국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게 당시에 그 대결이 생방송으로 또 많은 국민들한테 보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또한 예를 들어 과정 학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늘게 됐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뭐 이제 기업들에서 다양하게 이제 투자를 하고 또한 뭐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이제 좀 많은 특별법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기회들을 정말 주고 계시고 지금이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가 되었는데 또 계속 이제 인공지능 쪽 분야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 분야로 또 계속 이제 지금 현재는 지금 호황기 붐이 아닌가 이런 또한 생각을 합니다. 알파고 다음 버전이 사실은 알파 제로인데요. 알파 제로는 이제 그러니까 학습이 안 되었던 의미 없었던 데이터까지도 모두 다 이제 학습을 다 시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이제 개선이 되는. 그래서 바둑뿐만 아니라 체스 그리고 일본에 사실은 당기와 닮은 조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정복이 되게 되는. 그래서 사실 알파 제로가 제품이 출시가 되고 난 뒤에 중국의 커제 구단 이분도 바둑을 참 잘 두시거든요. 근데 이분과 이제 대결해서 커제 구단이 한 번도 이기지 못해서 울먹이는 모습을 제가 또한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파 제로 되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알파고가 만들어졌었고 그러고 이게 몇 년 있다가 사실상 이제 이분이 이제 이분을 한번 이겼던 분은 박사 과정이셨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처음부터 바둑을 두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어 모서리부터 시작한다든지 하니까 또한 제약점이 있더라고요. 알파제로도. 그래서 알파제로도 실제로 몇 번 패배하기는 했지만 지금 업데이트된 버전은 굉장해지기도 했고요. 또한 뭐 이런 이게 바둑과 관련된 혹은 뭐 이렇게 보드 게임과 관련된 부분에도 굉장히 또한 투자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자꾸 논문 표지를 자꾸 보여드리는 걸 수도 있고 이건 참 신기한데 아마 이거는 이 게임은 스타크래프트 2입니다. 스타크래프트 2.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알파고 이 팀에서 스타크래프트 2를 이제 프로 게이머를 물론 한 번은 졌습니다. 한 번은 졌는데 인간 프로 게이머와의 대결에서 알파스타가 10승 1패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 팀에서 이게 그러니까 2019년 11월 14일 날 게재가 됐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게 제품은 2018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18년도 후반이라든지 그러면서 이게 물론 저기 언제니까 2019년 1월 달에 딥마인드 이제는 트위치가 좀 그 당시에 이거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있었던 걸 이제 캡처를 해놨었었는데 딥마인드 팀 드래프트 이제 후 프로게이머의 세기 대결 이래가지고 어쨌든 10승 1패면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또한 게재가 또한 되기도 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는 알파폴드 단백질 생태 분자 상호작용까지도 예측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데미스 하사리드 대표님 저뿐만 아니라 여기 그때 당시 개발자분들을 노벨 화학상 그래서 대학 쪽 분야죠. IT 쪽 전공하신 분이 이렇게 받게 되는. 그때 당시에 물리학상도 사실은 인공지능의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수님께서도 또한 수상을 해서 특히 2014년 이제 11월 말부터 12월은 거의 뭐 인공지능 학자들이 굉장히 수상을 많이 했던 뭐 다양하게 지금 아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뿐만 아니라 IEEE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IEEE라는 학회가 아마 IEEE 1394 포트나 IEEE 802의 11의 A 버전, 전 인터넷 와이파이 버전이죠. B 버전, 그리고 G 버전. 아마 그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연배가 좀 어리시면
B 버전 다음 버전인 이제 N 버전이나 AC 버전 아마 집에는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AC 버전이나 G 버전, N 버전이나 AC 버전을 IEEE 802의 11, IEEE라고 하죠. 이 학회가 이게 여기가 이제 학회면서도 이제 출판사도 하기도 하고 또한 국제 표준도 제정을 하는 기관인데 여기가 1884년부터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대한민국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우표가 나오면서 우표가 이제 뭐 정치적인 사건으로는 대표적으로 갑신정변이 있었던 1884년에 IEEE 이제 학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종기 이제 표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하고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100 몇십 년이 되었는데 여기서 최고의 학자한테 주는 상은 사실 이제 전자전기 통신 쪽 분야의 최고의 상입니다. IEEE 메달 오브 아너. 예, 그래서 특히 작년 2025년 같은 경우에는 UCL의 전 교수님이시고 블러드컴의 창업주셨기도 하고 CEO시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한 기부도 많이 하셨던 교수님이시죠. 사무엘리 교수님인데 이분이 기부를 정말로 많이 해서 UCLA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석박사 과정 전액 장학금에다가 품위 유지비도 거의 1,000달러 이상 매달 이제 주면서 좋은 학생들을 전 세계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고 이제 그 공부를 또한 시키기도 하고 그런 이제 사회공헌 활동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 브로드컴 창업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통신 장비들에 대한 특허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교수님 하시면서 창업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창업하시면서 다양한 공로를 해서 이렇게 IEEE 메달 오브 아너 2025년에 이렇게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IEEE 쪽에서 거의 노벨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ACM은 사실 투닝상이라고 있습니다. ACM 투닝상. 그래서 IEEE 메달 오브 아너가 특히 작년부터 이제 수상금이 오르다 보니까 하나로 30억 원, 예, 거의 200만 달러. 노벨상은 거의 한 100만 달러 가까이 되죠. 한 15억 정도. 이렇게 수상금을 또한 주는 것이 관례고 IEEE 메달 오브 아너 보물은 작년부터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메달도 있고 한데 작년에 요 이제 메달 오브 아너 말고 다른 이제 다른 어, 수상을 대한민국의 이제 국적을 가지고 계셨던 어, 어, 이제 분도 이제 수상을 메달 시리즈 가운데 이렇게 하기도 했었었고 그래서 뭐 요 이제 보통은 이제 메달 오브 아너를 수상하신 분들께 뭐를 표지가 나오죠. 표지가. 그래서 요 2025년에 메달 오브 아너는 누가 수상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제가 한 다음 주 차에는 여기서 나왔던 이제 표지 논문 위에 있는 논문도 사실은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것도 거의 중표지 논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IEEE 회원을 가입을 하시면 저도 이제 회원을 가입을 했는데 일단은 다른 예를 들어 분과 회비를 안 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한 50만 명한테 이게 다 이제 우편이 다 가는 잡지거든요. 거기 매달 이제 이게 한 권씩 오는데 거기 이제 IEEE 메달 오브 이 올해 누가 이제 되셨다 하면서 혹은 뭐 다른 표지들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 논문, 두 번째 논문, 세 번째 논문 어떤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표지 논문들이 어떤 게 되느냐가 최신 트렌드 유행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표지 논문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또한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이제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 융합과 관련된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고 앞으로 새로운 내용들 혹은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다른 전공 분야 사실은 분야 자체가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벽돌 깨기는 이거 완전히 게임 분야죠. 바둑도 이전에 오프라인에 어찌 보면 바둑도 하나의 뭐 어, 아시아가 만든 하나의 게임인데 그러고 저 뭡니까 독이라는 게임도 마찬가지고 또한 그러니까 체스라는 게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요런 쪽 분야도 그러고 이제 사실 DNA나 RNA 해독하는 분야예요. 마인드 팀에서도 하고 있다. 한 다다음 주차에 이제 수산 빅데이터 할 때, 요 스펙트럼에 공개되었던 이제 세 번째 논문. 요것도 사실 알파넷, 구글 계열사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다음 차시에는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융합과 관련된 내용들에